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지역 리눅스 마스터 1급 리눅스 시스템 관리 파트에서 일반 운영 관리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 관리에서는 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리눅스 컴퓨터에서 사용자들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사용자들이 여러 파일 폴더를 이용할 때 해당 파일 폴더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 사용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리눅스에는 루트 계정, 시스템 계정, 일반 사용자 계정,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계정이 나눠져 있는데, 루트 사용자는 리눅스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가진 관리자 계정, 시스템 계정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계정, 일반 사용자 계정은 우리가 직접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는 이렇게 계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리눅스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의 내용을 출력한 모습인데, 콜론으로 각 필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정 이름, 패스워드 필드, 사용자 번호, 그룹 번호, 설명,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쉘의 종류, 이렇게 이루어진 파일인데, 리눅스는 각 사용자들을 UID라는 번호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서도 루트 사용자는 UID를 0번을 사용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 뒤에서 배울 권한과 상관없이 루트 사용자는 리눅스 시스템에서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UID가 0번인 사용자는 딱 한 계정만 있는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시스템 계정은 데몬, 빈과 같이 리눅스 시스템이 특정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는 계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로그인 쉘이 노 로그인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일반 사용자나 루트 사용자는 우리가 로그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로그인했을 때 배쉬 쉘이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etc의 passwd 파일 말고도 리눅스에서 사용자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은 여러 개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etc의 passwd 파일에는 패스워드 필드가 X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예전에 그렇게 사용했던 거고 지금은 보안상 여기에 패스워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음 파일인 etc의 섀도우 파일에 이렇게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해둡니다.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실제 어떤 패스워드를 사용하는지 파일을 보더라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날짜나 만료 시간 같은 패스워드 정책을 저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은 etc의 그룹 파일인데요. etc의 passwd 파일에도 그룹을 지정할 수 있지만 하나의 그룹만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그룹을 지정을 하려면 etc의 그룹이라는 파일에 사용자의 이름을 적어 놓게 됩니다. 그 다음 계정 환경 설정 파일들, 얘네들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새로 생성을 할 때 유저헤드 같은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etc의 디폴트의 유저헤드 같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유저헤드 명령어에 따로 옵션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설정되는 기본 값들이 설정이 되게 되고, login.defs 파일 같은 경우에는 etc의 섀도우 파일에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저장을 할 때 따로 옵션 같은 걸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내용들이 저장이 되고, etc의 스켈 같은 디렉토리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사용자의 설정 파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질 기본 설정 파일들을 만들어 두는 그런 폴더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뭔가 기본 값을 설정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사용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명령어들입니다. 간단히 사용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사용자를 한번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일반 사용자가 이런 사용자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사용자를 좀 더 추가를 해 볼게요.
자, 사용자를 추가하는 명령어를 실행했고, etc 밑에 passwd 파일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사용자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사용자를 삭제를 한번 해봤고, 마찬가지로 파일에서도 내용이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눅스의 파일 및 디렉토리들은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파일 시스템은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하드디스크에 어디에 저장했는지, 그리고 현재 사용자가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을 관리합니다. 이때 소유권과 허가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권한을 확인하는데, 먼저 소유권과 허가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ls-l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파일 또는 디렉토리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텐데, 여기서 맨 앞에 필드가 허가권, 두 번째, 세 번째 필드가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허가권에서도 맨 앞에 문자는 파일의 유형, 그 뒤부터 권한을 나타냅니다. 소유권과 허가권을 확인할 때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허가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보이시는 예시에서는 소유자가 루트, 소유 그룹도 루트네요. 만약 루트 사용자라면 RW 권한을 부여받고, 소유 그룹이거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용자라면 R 권한만 부여받게 됩니다. 허가권은 chmod 명령어로 기호 모드와 팔진수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한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chmod 명령어를 이용하면 파일의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숫자 모드를 이용해서 변경을 해봤고요. 이렇게 기호 모드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줄 수도 있어요. 파일이나 디렉토리는 처음 생성될 때부터 허가권이 설정이 되는데, 해당 권한은 umask라고 하는 것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에는 단순히 읽기 쓰기 실행 RWX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권한이라는 권한도 있는데요. setuid, setgid는 파일이나 명령어를 실행할 때 나머지 사용자라도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passwd 같은 명령어를 보면 setuid가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etc의 섀도우 같은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파일은 루트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도록 허가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반 사용자가 자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할 때 해당 파일에 허가권이 없어서 변경을 못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passwd 명령어에는 특수권한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준 겁니다. 스티키비트는 디렉토리에 설정하는 허가권으로 본인이 해당 디렉토리 내에서 생성한 파일은 본인만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권한입니다.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에는 파일 링크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파일 링크는 윈도우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로가기와 같은 기능입니다. 링크의 종류는 하드링크와 심볼릭 링크가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하드링크는 원본과 완전 똑같은 링크 파일을 만드는 것이고, 심볼릭 링크는 원본을 가리키는 링크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다음은 파일 시스템 점검인데요. 간혹 우리가 디스크를 사용하다 보면 디스크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거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간단하게 fsck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에러라면 바로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압입니다. 수압은 메모리의 공간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메모리의 용량은 하드디스크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작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동시에 다 실행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할 때 메모리가 부족하면 수압이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메모리의 내용을 수압이라고 하는 공간에 잠시 내려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적재하는 거죠. 다시 B 프로그램이 동작해야 한다면 수압에서 메모리로 적재하고 다시 메모리에서 수압으로 내려두는 겁니다. 하지만 수압은 디스크의 공간이기 때문에 디스크에 많이 내용을 적재하고 다시 메모리에 올리는 수압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게 됩니다. 수압은 디스크에 설정하는 거니까 파티션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냥 파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파일로 만들고 있어요. 일정 용량의 파일을 만들고 해당 파일에 허가권을 설정한 후 수압 파일 시스템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후 수압으로 등록을 해주면 추가가 완료됩니다. 프리 명령어나 수압 on -s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크 쿼터입니다. 디스크 쿼터는 사용자별로 또는 그룹별로 사용량을 제한을 두어서 특정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디스크 쿼터는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옵션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fstab 파일을 이용해서 영구적으로 설정하거나 마운트 명령어로 옵션을 변경해줘야 돼요. 그 다음 쿼터 파일을 생성해서 초기화해준 다음 쿼터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얼만큼 제한을 걸지를 설정해줘요. 마지막으로 쿼터 기능을 실행해주면 됩니다. 설정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리퀘스트 쿼터 명령어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량이 큰 파일을 생성하려고 해보면 제한이 걸린 용량까지만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스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현재 리눅스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종료하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ps나 ps트리로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top 명령어로는 보통 어떤 프로세스가 현재 CPU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kill 관련 명령어들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일시 정지시키거나 종료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관리합니다.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이런 프로세스는 프록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관리됩니다. 프록 fs라는 가상의 파일 시스템이 부팅할 때 자동으로 해당 디렉토리에 마운트하고 프로세스가 실행되면 해당 디렉토리 내에 PID에 해당하는 디렉토리를 생성해서 관리합니다. 운영체제가 알아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따로 관리자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드리면 안 돼요. 다음은 작업 예약입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특정 작업,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AT는 특정 시간에 한 번 작업이 실행되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예시에서는 echo hello world라는 명령어를 현재 시간으로부터 1분 뒤에 실행해라 라는 작업을 예약하는 모습입니다. atq 명령어로 작업 큐에 등록된 작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ron입니다. at가 한 번만 작업을 예약하는 거였다면 cron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예약하는 겁니다. 설정은 분, 시, 일, 월, 요일로 설정을 해서 매 분마다 실행이 되게 하거나 매일 특정 시간에 실행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아니면 매주 월요일 새벽 3시에 한 번 실행되게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론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시 1월 요일로 설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크론 탭하고 -L 옵션을 주면은 현재 예약된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설정을 안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옵션을 주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시 1월 요일을 지금 이렇게 별로 설정을 하면 매분, 매시, 매일 뭐 이런 식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실행이 되게 할 수 있죠. 저는 화면에 테스트라는 글자를 출력하는 이런 명령어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저장하고 종료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47초인데 이게 4분 딱 분을 가리키게 되면은 해당 명령어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아마 정상적으로 출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시간이 되면 봐보도록 할게요. 네. 말하면서 지금 4분이 지나서 원래는 매 분마다 이 명령어가 실행이 돼야 되니까 화면에 테스트라는 글자가 출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출력이 되질 않았어요. 요거는 크론텍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글자가 출력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에서 글자가 출력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크론탭으로 해당하는 명령어의 결과를 화면에 보여지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ps 명령어를 쳐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창 터미널의 번호가 몇 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리다이렉트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에서 동작 중인 백그라운드에서 출력을 하는 저런 결과를 특정 터미널 장치에 보내버려라 라고 리다이렉트 시켜줍니다. 저는 0번 장치였으니까 0번 터미널을 쓰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을 확인해 보면은 24초니까 정시가 되면은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6분이 되면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6분, 매 분마다 출력을 하겠으니까 6분이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한 내역을 다시 지우려면 크론탭 -R 옵션을 설정해서 명령어를 실행해주면 이런 식으로 예약된 작업이 삭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시간마다, 특정 시간마다 계속 예약해서 반복된 작업이 실행되게 하는 크론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눅스는 배포판마다 다양한 패키지 관리 도구가 있는데요. 각 배포판에서도 저수준의 패키지 도구와 고수준의 패키지 관리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저수준의 패키지 관리 도구는 직접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식이고, 고수준의 패키지 관리 도구는 원하는 프로그램의 이름만 입력하면 알아서 지정되어 있는 인터넷 저장소라고 하는 곳에서 다운 및 설치까지 한 번에 해주는 도구입니다. 리눅스의 패키지들은 설치할 때 해당 패키지만 설치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성을 가진 패키지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데, 고수준 패키지 도구는 의존성이 있는 패키지까지 한 번에 설치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고수준 패키지 도구가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정해진 저장소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레드햇 계열의 배포판에서는 RPM이라는 저수준 패키지 관리 도구가 있고 UM이라고 하는 고수준 패키지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이렇게 고수준 패키지 관리 도구를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인터넷이 잘 되고 있다면 패키지의 이름만 입력을 해주면 알아서 이렇게 다운로드 및 설치까지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저장소에서 저수준 패키지 관리 도구의 파일인 RPM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데비안 계열의 배포판에서는 DPKG라는 저수준 패키지 관리 도구가 있고 APT라는 고수준 패키지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패키지들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스 코드 자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다운받고 직접 내 리눅스 환경에 맞도록 빌드를 한 후 설치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용자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프로세스 관리, 패키지 설치와 같이 리눅스의 기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